뻔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대처해야 한다. 아베 내각의 환경 대신이었던 고이즈미 신지로. 그가 기후변화 문제를 논하며 남긴 말입니다. 이 황당한 발언으로 한국에서는 뻥쿨색이라는 별명까지 얻기도 했죠. 최근에는 일본의 쌀값 폭등 사태에 농림수산 대신으로 취임해 무제한 비축미 방출이라는 정책을 추진하며 다시 한번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의 아버지 고이즈미 주니치로 전 총리. 외교적 마찰로 인해 대한민국에서는 이미지가 최악에 가까웠지만 일본에서는 독특한 카리스마와 대중의 인기를 등에 업고 구조개혁을 밀어붙였던 파격적인 개혁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신지로는 바로 이러한 아버지의 지역구를 물려받았죠. 이처럼 일본 정치에서 세습은 흔한 일입니다. 일본 의회 역사 135년 중 고이즈미 가문이 의석을 차지한 기간은 무려 110여 년, 4대에 걸친 정치 명가죠. 하지만 그 화려한 이면에는 결코 뻔하고 쿨하고 섹시하지만은 않은 어둡고 복잡한 역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고이즈미 주니치로의 외할아버지 고이즈미 마타지로, 일본 최신 대신을 지냈으며 문신 장관이라는 별명으로도 알려진 인물인데요. 그에게는 또 다른 얼굴이 있었습니다. 바로 야쿠자 조직 고이즈미 구미의 오야붕이라는 과거입니다. 메이지 유신에서 태평양전쟁 패전에 이르기까지 격동의 일본 근대사, 그 소용돌이 속에서 야쿠자는 어떻게 국가 권력의 그림자로 자리 잡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야쿠자에서 시작된 일본의 정치 명문가 고이즈미 가문의 숨겨진 이야기를 추적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고이즈미 구미의 창설자 고이즈미 요시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는 현재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에 해당하는 무사지국 출신으로 대대로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비계공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요시베는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로 이주해 해군의 노동력과 물자를 공급하는 청부업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요. 그가 설립한 고이즈미 구미는 표면상 토목 청부업체였지만 그 실체는 야쿠자 구조화 방식으로 운영되는 조직이었습니다. 1868년 메이지 유신 이후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는 거대한 변화와 기회의 시기였습니다. 야망과 배짱을 가진 이들이 빠르게 부상했죠. 요시베가 자리 잡은 요코스카는 해군 진수부가 들어서며 군항도시로 급성장했습니다. 이곳에서 군항 야쿠자라 불리는 새로운 지하 세력이 등장합니다. 군항에 특화된 노동력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힘을 키운 이들이었죠. 당시 일본의 근대적 경찰 제도는 미비했고 정부는 야쿠자 조직의 불법 활동에 어느 정도 눈을 감아주는 공생관계를 형성했습니다. 고이즈미 구미는 건설, 하역, 인력 파견은 물론 전통적인 야쿠자의 사업인 도박업까지 겸했습니다. 합법적 사업 기회와 지하 권력 구조를 능숙하게 결합한 요시베, 그는 시대가 낳은 사업가였습니다. 1865년 고이즈미 요시베의 둘째 아들 마타지로가 태어납니다. 딱히 신동이라거나 학문에 뛰어나다는 평가는 받지 못했고 유도나 검술 실력 또한 변변치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타고난 힘과 배짱으로 막싸움에는 능했다고 하죠. 14살에 요코스카 학교를 졸업했지만 가업을 잇기 싫었던 그는 해군사관 예비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러나 곧 아버지에게 붙들려 집으로 돌아와야 했죠. 이후 잠시 모교에서 보조교사로 일하다가도 또다시 가족 몰래 육군사관 예비학교로 향했습니다. 이때 도쿄에서 자유민권운동가이자 정한론자였던 이타가키 다이스케의 연설을 듣고 보통 선거론에 눈을 떴다고 합니다. 형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마타지로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아버지는 도망쳤던 둘째 아들을 끌고 와 가업을 이을 것을 엄명했습니다. 결국 군인의 꿈을 접은 마타지로는 비계기술자의 길을 받아들이며 팔뚝 전체에 용문신을 새기게 되죠. 당시 항구도시는 신원불명의 뜨내기들이 몰려드는 매우 거친 곳이었습니다. 그들을 휘어잡기 위해서는 문신 같은 압도적인 이미지가 필수적이었죠. 그는 작업장을 돌며 노동자들을 휘어잡았고 부하들은 마타지로를 오야붕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원치 않게 시작한 길이었지만 마타지로는 야쿠자 두목에 걸맞은 카리스마와 수완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비계 작업과 노동 청부업은 기계와 완력, 근성이 중요한 장사로 불렸고 그는 이 거친 세계를 능숙하게 이끌어갔습니다. 마타지로의 야쿠자 시절을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당시 요코스카에는 메카네라 불리는 거물 야쿠자가 있었습니다. 전통 도박 사업을 기반으로 세력을 떨치던 그는 부하들을 동원해 밤거리를 장악하고 온갖 횡포를 일삼았습니다. 이들의 만행이 극에 달하자 비계공 두목 마타지로가 직접 나섰습니다.
그는 세상은 이치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야라며 아끼던 서책과 북까지 팔아 조직원을 늘렸고 메카네 세력과 전쟁을 선포합니다. 고이즈미 구미는 메카네 무리에게 몇 번이고 쳐들어갔고 칼과 총탄이 난무하는 혈투 속에서 마타지로는 칼을 숨긴 지팡이를 들고 직접 싸웠다고 합니다. 거듭된 싸움 끝에 고이즈미 구미는 승리했고 요코스카에는 평화가 찾아왔다고 전해지죠. 여러 기록에 따르면 실제 고이즈미 구미가 메카네 일당을 제압한 것은 사실로 보이나 이 일화 자체는 마타지로를 영웅시하기 위해 다소 가장되었을 가능성이 큰데요. 하지만 이런 미담이 만들어질 만큼 그가 요코스카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존재였음은 분명합니다. 메카네 일당은 전통적인 사업에 의존하던 바쿠토, 즉 도박꾼 조직이었던 반면 고이즈미 구미는 항만의 노동력과 필수 서비스를 통제하는 신흥 조직이었습니다. 고이즈미 구미의 승리는 단순한 지역 세력 다툼을 넘어 지하세계마저도 근대화의 물결을 피할 수 없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요코스카의 경제적 동맥을 장악한 마타지로, 하지만 그의 야망은 더 넓은 세계를 향하고 있었는데요. 1887년 고이즈미 마타지로는 이펀 개진당에 입당하며 정치에 발을 들입니다. 처음엔 뚜렷한 신념이 없었지만 개진당 창립 멤버인 시마다 사부로를 스승으로 모시며 열성 당원이 되었고 잠시 신문기자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야쿠자 시절 다져진 인맥과 강한 이미지는 당시 정치판에서 엄청난 자산이었습니다. 메이지 시대 초기 의회 정치는 혼란 그 자체였고 소시라 불리는 정치 깡패들이 활개쳤습니다. 각 정당은 이들에게 경호를 맡기고 반대 정당에 대한 위협과 공작을 의뢰했죠. 많은 야쿠자 도목이 이 소시를 지원했고 마타지노는 직접 소시로 활동하며 권총을 품고 정계를 누볐습니다. 요코스카에 구축한 강력한 조직은 선거에서 그의 든든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요시베에는 아들의 정계 진출 소식에 결국 아들 녀석 하나를 망쳐버렸구나라며 한탄했다고 합니다. 가업을 등진 것에 대한 실망감이었을지 야쿠자 세계보다 더 험난한 정치판에 뛰어든 아들에 대한 진심 어린 걱정이었을지 그 속내는 알 길이 없습니다. 마타지로가 정치로 방향을 틀면서 가업은 동생 이와키치에게 넘어갔습니다. 1893년 동아시아의 전운이 감돌자 이와키치는 해군 어용상인으로 임명받아 요코스카 진수부에 임무를 공급하고 전시수송에도 깊이 관여했습니다. 러일전쟁 이후에는 해군 및 육군부서, 국내성, 철도성 등 여러 관공서 공사를 수주하며 사업을 확장했죠. 이와키치는 형의 거듭된 정치자금 요구에도 불쾌한 내색 없이 필요한 돈을 마련해 주었고 마타지로는 정치적 영향력으로 동생의 사업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고이즈미 구미는 이후 이와키치의 양자에게 상속되었고 태평양 전쟁 직전에는 요코스카 해군공장 건설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전쟁 패전 이후 그 존재는 희미해져 구체적인 기록은 거의 전해지지 않습니다. 본격적인 정치 활동에 나선 마타지로는 1907년 요코스카 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의장을 맡았고 이후 가나가와현 의원을 거쳐 1908년 중의원에 처음 당선됩니다. 야인 마타시, 문신 마타시로 불리며 거칠지만 친근한 그의 스타일은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그는 보통선거운동의 투사로 명성을 떨쳤는데요. 당시 일본의 선거권은 일정액 이상 국세를 내는 25세 이상 남성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기조건이 가난뱅이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은 국가에 반역하는 것과 같다고 공언하자 그는 맹렬히 반발했습니다. 입으로는 노동이 신성하다고 칭찬하면서 왜 노동자에게 선거권은 주지 않는가? 그는 보통선거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주도하며 정부의 탄압 대상이 되었습니다. 시위대를 향해 칼을 빼드는 경찰에 분노하고 정부의 탄압에 굴하지 않는 그의 모습은 대중의 열광적인 지지를 끌어냈습니다. 고이즈미 마타지로의 야쿠자라는 배경은 공공연한 사실이었고 그는 오히려 이를 자신의 정치적 브랜드로 활용했습니다. 이러한 캐릭터는 부패하고 비효율적인 기성정치에 소외감을 느끼던 서민들에게 강하게 어필했죠. 격동의 시대에 기억에 남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자산이었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습니다. 1922년 일본 언론 주가이 니폰은 그를 무시무시한 문신을 한 오야봉으로 묘사하며 당시 정치계에 만연한 폭력을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그가 의회에서 동료 의원을 폭행하려 했다는 기록도 남아있죠.
초창기 정치 깡패였던 소신은 정당 정치가 확대되면서 원외단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들은 비의원 당원들로 구성된 각 정당 하부 조직으로 정치인 경호, 유권자 동원, 반대파 집회 방해 등 다양한 활동을 벌였고 때로는 폭력 사태와 사망자를 낳기도 했습니다. 많은 야쿠자가 정당에 가입해 이 원외단으로 활동했죠. 고이즈미 마타지로 외에도 여러 야쿠자 도목이 정치가로 활동했는데 큐슈의 대오야봉으로 불리던 요시다 이소키치는 1915년 중의원으로 당선되어 1932년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의 추종자들 역시 원외단으로 활동하며 같은 헌정의 소속이었던 고이즈미 마타지로가 반대 정당으로부터 공격받을 때 보호하기도 했습니다. 1925년 고이즈미 마타지로의 오랜 염원이었던 보통선거법 통과는 제한적이게나마 유권자를 확대했지만 더 많은 표를 동원해야 했던 정당들이 폭력배의 역할에 더욱 의존하게 되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습니다. 마타지로는 정치적으로 승승장구했습니다. 중의원 부의장을 거쳐 입헌민정당 간사장에 올랐고 1929년 하마구치 내각에서는 우편, 통신, 운수를 담당하는 최신성 대신으로 입각합니다. 거친 풍모 때문에 다른 대신의 수행원으로 오해받거나 취임식 예복이 없어 빌려입는 해프닝도 있었지만 언론은 그의 이야기를 애정어린 희화화를 통해 대대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요코스카 시민들은 우리 야인 선생님께 예복을 맞춰드리자라며 모금운동을 벌일 정도로 그를 아꼈습니다. 이르즈미 다이진이라는 별명은 그렇게 탄생한 것이죠. 1930년대에는 만주 사변, 5.15 사건, 2.16 쿠데타와 같은 대형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일본 정당 정치는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일본이 국제적으로 고립을 자초하고 군부가 정치 전면에 나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야쿠자 조직들은 아시아 각지에서 일본 제국주의 팽창 활동에 협력했고 국내에서는 노동조합과 사회주의 운동 탄압에 동원되었습니다.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은 총력전 체제로 돌입했습니다. 당시 입헌민정당 간사장이었던 마타지로와 당 지도부는 군부의 강경 노선과 국제적 압력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군국주의 세력의 폭주를 효과적으로 견제하지 못했습니다. 1938년 고노에 내각이 국가총동원법을 제국의회에 제출하자 그는 반대파의 중심으로 법안 성립을 저지하려고도 했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1940년 정당 정치가 완전히 무너지고 전쟁 수행을 위한 일국 일당 체제인 대정 익찬회가 들어서자 마타지로는 여기에 합류하며 점차 군국주의적 흐름에 순응하는 무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시 고이소네가 고문을 맡기도 했죠. 다소 폭력적이었지만 소신 있던 모습은 전쟁의 광풍 속에서 점차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서민적인 이미지와 지방공무에 대한 열성 덕분에 요코스카 지역 주민들의 큰 사랑과 지지를 받아 중의원에 연속 12회 당선, 통산 38년간 의원 생활을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연합군 최고사령부는 일본의 민주화와 비군사화를 추진하며 전쟁 협력자들에 대한 공직 추방을 단행했습니다. 여기에는 고이즈미 마타지로도 포함되어 과거 행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타다미 6칸짜리 셋집에 은둔하며 여생을 보내던 그는 1951년 공직 추방이 해제되었지만 그 축하연의 3일 전 86세의 나이로 눈을 감았습니다. 고이즈미 마타지로와 본부인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고 1907년 내연녀를 통해 유일한 딸 요시에를 낳았습니다. 숙녀가 된 요시에는 사메지마 주냐라는 가난한 서생과 사랑에 빠지는데요. 명문가에서 사위를 맡고 싶었던 마타지로는 이들의 규제에 경노하며 크게 반대했습니다. 주냐는 집안의 사업 실패로 상경해 정치의 길을 꿈꾸던 청년이었고 요시에와 알게 되었을 무렵에는 마타지로가 속한 입헌민정당의 사무원이었습니다. 주냐의 잘생긴 얼굴에 반한 요시에는 그와 야반도주하여 동거를 시작했는데요. 마타지로는 신문 사람 찾는 난에 돌아오라는 강력한 광고까지 냈다고 하죠. 결국 마타지로가 뜻을 굽혀 국회의원이 되면 함께 사는 것을 허락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고 1937년 주냐는 고향인 가고시마에서 중의원으로 당선되어 장인과의 약속을 지킵니다. 주냐는 딸 하나밖에 없던 고이즈미 가문의 대릴사위로 입양되어 고이즈미 주냐가 되었습니다. 1942년 주냐와 요시의 사이에서 고이즈미 주니치로가 태어납니다.
주냐 역시 전후에 공직에서 추방되었으나 1951년 장인 마타지로가 사망하자 후계자로서 요코스카 선거구를 물려받아 다시 의원으로 당선되며 정계에 복귀했습니다. 이로써 고이즈미 가문의 정치적 지반은 요코스카에 공고히 자리잡게 됩니다. 고이즈미 주냐는 1955년에 새로 창당된 자민당에 입당하여 법무성 정무차관, 방위청 장관 등 요직을 역임하다 1969년 8월 10일 65세 나이로 사망합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영국에서 유학 중이던 젊은 아들 고이즈미 주니치로가 급히 귀국해 아버지의 선거구를 물려받게 되죠. 1972년 30세의 나이로 중의원에 당선된 고이즈미 주니치로. 그는 여러 차례 입각해 행정 경험을 쌓았고 2001년 마침내 내각 총리 대신 자리에 올랐습니다. 자민당을 부수겠다는 파격적인 구호 아래 장기 불황을 타개할 구조개혁을 추진했고 사자머리 헤어스타일, 미디어 적극 활용, 직설 화법 등 기존 일본 정치와 다른 신선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개혁이냐 저항이냐 같은 단순하고 선명한 대결 구도를 만들어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켰고 언론은 이를 고이즈미 극장이라 불렀습니다. 한편으로는 정책의 본질보다 이미지나 인기에 치중한 포퓰리즘 정치라는 비판과 함께 급진적 개혁으로 인한 부작용도 속출했습니다. 또한 야스쿠니 신사를 여러 차례 참배하여 주변국과 외교적 마찰을 심화시켰고 독도 문제 등으로 한일 관계는 심하게 경색되기도 했습니다. 주니치로는 젊은 시절 한 기자의 할아버지께 정치적 가르침을 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아니요, 화투밖에 배우지 못했습니다라고 대답한 일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민당 비주류로서 성역 없는 개혁을 외쳤던 그의 모습은 할아버지 마타지로의 야인 기질을 빼닮아 있었습니다. 기성정치의 염증을 느끼던 대중은 바로 그 지점에서 열광했고 그는 가문의 아웃사이더적 기원을 가장 강력한 정치 브랜드로 승화시켰습니다. 무제한 비축미 방출 정책이나 무관세 쌀 수입처럼 기존 자민당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급진적인 해법까지 꺼내들며 쌀 소동에 대응하고 있는 신지로에게 그 아웃사이더적 유산은 이어지고 있는 듯 보입니다. 한편 폭력단 유착이라는 꼬리표는 고이즈미 가문을 계속해서 따라다니고 있는데요. 2004년 일본의 주간지 프라이데이는 고이즈미 주니치로의 선거대책 본부장이었던 타케우치 키요시가 야쿠자 조직원 출신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1969년 선거 당시 고이즈미의 여성 문제에 관한 중상모략이 타케우치의 역할로 중단되었고 1972년 첫 중의원 당선에 그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었죠. 타케우치는 그 후 10회 연속 선거대책 본부장을 맡았습니다. 타케우치 키요시는 가나가와현 의원을 여러 차례 지낸 인물로 지역 정재계의 거물로 불리며 토목, 건축, 음식점 관계자들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 배후에는 일본 3대 야쿠자 조직 중 하나인 이나가 아카이가 존재했죠. 이나가 아카이는 미국의 경제 제재 대상으로도 지정된 조직이고 불과 수년 전 한국에서도 3천억 원 규모의 밀수를 벌이다 적발된 적이 있는 범죄 조직입니다. 타케우치는 이나가 아카이의 핵심 하부 조직인 요코스카 일가 출신인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고이즈미 가문의 선거구인 요코스카시를 기반으로 한 폭력단이죠. 이 때문에 국내에는 요코스카 일가가 고이즈미 구미의 단순한 후신 조직으로 알려지기도 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조금 신기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요코스카 일가의 초대 도목 코스가 카네요시가 통칭 메카네라는 사실 말이죠. 과거 고이즈미 마타지로가 야쿠자 시절 대립했던 그 적대 조직의 두목입니다. 요코스카 일가는 4대 두목 사망 후 명맥이 끊겼다가 1963년 이시이 타카마사라는 인물이 5대 두목 자리에 올라 요코스카 일대 야쿠자 세력을 통일했습니다. 이 시기 고이즈미 구미의 잔존 세력도 여기에 흡수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시이 타카마사는 요코스카를 기반으로 이나가 아카이 2대 회장 자리까지 오른 인물로 1987년 타케시타 노보루를 총리 자리에 올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80년대와 90년대까지도 야쿠자는 일본 정치에 깊게 관여했습니다. 타케우치 키요시는 1990년 이나가 아카이 3대 회장 계승식에 내빈으로 이름을 올렸고 1991년 이시이 타카마사의 장례식에서는 가장 먼저 분양하는 등 조직 탈퇴 후에도 매우 밀접한 관계임이 드러났습니다.
저널리스트 이와사키 다이스케의 집요한 취재에 타케우치는 마지못해 팔의 문신 제거 흔적을 보여주며 폭력단 경력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선거와 관련해 이씨에게 부탁한 적은 없다고 완강히 부인했으나 유착 의혹은 깔끔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타케우치와 4대 고이즈미, 신지로가 함께 나온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죠. 아들인 타케우치 히데아키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지역 정치 거물로 활동하며 2001년부터 선거대책 본부장을 계승했습니다. 2023년 그가 사망했을 때는 고이즈미 신지로가 장례위원장을 맡았죠. 당시 언론은 키요시가 신지로에게 후견인이자 은사 같은 존재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물론 시대의 흐름과 함께 정치권과 폭력단의 유착은 옅어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증조부의 야쿠자 조직부터 아버지의 선거를 도운 폭력단 출신 인사까지 정치 명가라는 영광 뒤에 새겨진 문신은 여전히 지울 수 없는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